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랩스의 김정현입니다. 저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메타버스의 모든 경제 활동을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에서 콘텐츠를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보상을 내야 할 때는 블록체인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메타버스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상화현실과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를 중요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 그리고 메타버스 사례에 대해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가상세계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20년 전 1999년에 200년 뒤를 예측하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가상세계 현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실제 현실 세계와 영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상현실, 즉 나비족이 살고 있는 그 행성에서 다시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실과 가상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가상세계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장애가 있지만 가상세계인 행성으로 갔을 때는 아바타로 전혀 물리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잘 걸어 다니고 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세계인 아바타로 남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8년에는 VR 게임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로그인 하면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결해준 이 영화는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 즉 1992년에 나왔던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비롯된 아바타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그대로 영화에 적용되면서 우리에게 이 가상세계와 현실과의 동질성을 보여줬고요.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이 소설이 결국은 오큘러스라든지 그다음에 최초의 가상 세계인 세컨 라이프 그리고 구글의 세그레이 브린에게 영향을 주어서 향후에 메타버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는 오프라인 현실보다는 가상 공간을 더 선호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 시대는 개미 사용자 소통 창구로 시작했습니다. 즉 인터넷 속에서 게임 회사가 만들어준 여러 가지 시나리오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게임을 하다가 유저맵이라는 게 나오고 이 유저맵 세팅을 통해서 유저가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그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스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세컨 라이프라는 것이 2003년도에 세계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바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유저가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컨텐츠를 직접 제작한 툴을 제공해서 사용자 누구나 상호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로블록스나 디센트럴랜드, 제페토, 이프랜드처럼 새로운 가상세계 공간을 만들어주는 메타버스가 있고 게임 개념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한 샌드박스와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공간 개념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는 실제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에 옮기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의 대표적인 로블록스나 뭐 게더타운이나 이런 제페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초기에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세컨 라이프에서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바타를 만들고 아바타끼리 통화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 아바타, 그리고 이렇게 초록 표시가 없는 부분들은 듣고 있는 아바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미국 달러와 호환될 수 있는 린던 달러라는 걸 만들어서 집도 짓고 구매도 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닌텐도가 만든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선거 캠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웃기는 사실은 본토인 일본에서는 이용약관에 따라서 정치적 이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닌텐도를 만든 일본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통한 정치 홍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게임사가 만든 포트나이트라는 것인데, 이 포트나이트에서는 파티 로열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UC 버클리의 졸업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비,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를 이 포트나이트에 함으로써 이 포트나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CEO는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라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의 파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픽게임즈의 CEO는 우리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쇼핑도 할 것이며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으로서 정말 파급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메타버스는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는 현재 미국 청소년의 55%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100 로벅스를 약 35센트로 일괄 적용해서 게임의 상점을 개설하고 게임머니를 통해 로벅스를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게더에서 만든 게더타운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LG CNS의 신입사원 예비 소집,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신입사원 교육, 부동산 중개업인 직방에서 오프라인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처럼 특히 아바타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서로 크게 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면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처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메타버스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는 청와대 맵 초청 행사를 통해서 청와대 행사를 보여줬고, 특히 동의대학교에서는 졸업식 행사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는 구찌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홍보하기도 하고, SK텔레콤이 만든 이 브랜드는 최근에 굉장히 흥미를 끌었던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응원 행사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실생활에서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는 메타버스의 특징과 이 메타버스의 특징이 블록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굉장히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특정 메타버스 기업이 만들어 놓은 사이버 공간에서 누구의 간섭 없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의 가버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메타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상상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자유 공간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갈 수 없지만 기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물리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메타버스 안에서는 1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건축가가 되기도 하고, 내가 상점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카페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농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고요. 또 반면에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기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질서를 가져오는 이런 정보기관들이, 우리의 행정을 인도해주는 정보기관들이 메타버스에는 아직 없고요. 두 번째, 규제도 없습니다. 현실 세계는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가상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서 언급하는 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신기술 때문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기간인데, 이 메타버스가 점점 확산이 되면 여기에 대한 법도 만들어지고 규제도 나올 거지만 지금 현재는 규제도 없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독점 기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면 메타버스는 상상이 현실이 되고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보기관의 행정도 없고 규제도 없고 메타버스의 독점 기업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지불과 교환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내에서 컨텐츠를 거래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던 화폐가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불 교환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국가별로 화폐를 달려가지만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는 전 세계 단일의 지불과 교환 수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상거래를 한다든지 창작 활동을 하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보상 수단에도 필요한 메타버스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블록체인의 하나의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정부기관도 없고 규제도 없다고 그랬는데, 메타버스 내에는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도 없고 사법부에 해당하는 재판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상에서는 자율적인 세상에 대한 규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발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 과정은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있는데요. 행정부의 역할은 재산 등록이나 소유권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등기소라든지 여러 가지 법원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과 권한 관련된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블록체인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데, 이 플랫폼 간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인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버스를 통하면 메타버스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계나 호환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 내에서 필요한 메타버스 경제, 입법 사업부 역할, 행정부 역할, 메타버스 연결은 블록체인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합의에 의한 가버넌스를 통해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메타버스 경제에는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IT 공룡들도 메타버스에 참여하여 플랫폼 기업들의 종속성에 이것이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에서 다시 메타버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 온라인 판매와 구매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오프라인 상품의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그 다음에 가상세계 토지 매매, 그 다음에 디지털 예술품, 게임 아이템의 NFT 상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내 블록체인을 통해서 판매와 구매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규칙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블록체인 역할을 정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신뢰, 두 번째 거버넌스, 세 번째 연결,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내에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화폐를
토큰을 통해서 제공하고 토큰을 통해서 메타버스 경제를 위한 신뢰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토지와 건물 같은 소유권을 판매하고 지불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래 지불 수단을 블록체인이 제공해 줄 수 있고, 특히 이런 거래를 할 때 판매 거래 이력 이런 부분들, 특히 중고 판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블록체인에서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의 마지막 부분은 메타버스 내에서 창조하는 여러 가지 창작 아이템들, 게임 아이템에 대한 위변조를 메타버스 상에서는 보장하기 어려운데, 블록체인을 쓰면 이 아이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활용하면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 부분인데, 특정 기업에 지배되지 않고 탈중앙화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블록체인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기업이 만든 메타버스 안에서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블록체인이라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개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특정 기업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가 유지되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연결 부분인데, 각 기업들이 혹은 거대한 IT 공룡들이 메타버스를 속속 론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종속성 문제가 메타버스 상에서도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간에 서로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연결하면 메타버스 간에 충분히 연결해서 하나의 큰 생태계가, 메타버스라는 생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메타버스에서의 블록체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를 줄 수 있고 거버넌스를 해결하고 메타버스 간 연결,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의 거버넌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정보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것이고, 블록체인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메타버스 경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기존 중앙 집중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의 비교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폐 혹은 경제수단으로서의 마일리지를 보면 중앙 집중형에서는 부가적인 지불 수단에 대한 새로운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에서는 블록체인 자체 기능을 통해서 쉽게 제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 활용도 특정 플랫폼의 마일리지로 제한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에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에서는 타 플랫폼의 마일리지와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컨텐츠 거래 측면에서 기존 중앙 집중형은 플랫폼 회사에 종속되고 거래 상대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거래 상대자가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데 비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면 이용자의 주권이 강화되는 거죠.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 제공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컨텐츠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이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중앙 집중형 메타버스 상에서는 플랫폼사가 소유권을 또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체적인 그런 신뢰 플랫폼을 통해서 소유권을 관리할 수 있고, 거래 기능과 지불 기능도 새로 개발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 자체에 있는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거래와 지불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또한 자율행위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나서야 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에 내에 참여한 커뮤니티에 의해서 서로 합의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메타버스 경제의 지불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온라인 게임상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산업법 28조에 보면 게임의 화폐 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조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게임에서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통한 화폐 단위는 투기의 위험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블록체인을 사용할 경우에도 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단위와 동일한 뭔가의 지불 수단을 만들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판매와 구매 활동을 위한 지불 수단에는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벅스, 제페토의 코인과 잼, 얼스투 같은 경우는 가상지구 땅 매매인데 어스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크레딧을 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